네, 문화살롱 시간이죠. 권상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첫 번째 주제가 사주, 타로에 빠진 MZ세대 네. 이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약속 있으면 홍대나 연남동 이쪽에 가는데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네,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연식이 좀 됐으니까 그 동네를 한 20년은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다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주타로가 일단 거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많이 생긴다는 대학로에도 느낌을. 많죠. 아, 대학로에도 많군요. 네. 아니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몇 년 사실 사이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점을 본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네. 점 보는 이유, 사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거나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점 보지 않아요. 아, 답답할 그렇죠. 때 찾죠. 불안할 때 찾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지만 그 불확실성 안에 나의 불확실성도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0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사주나 타로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학업 문제가 있을 거고 20대 역시 학업과 또 취업 문제가 있잖아요. 연애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주나 타로를 봤을 때 부정적인 점괘가 나오면 기분이 나쁘지만 긍정적인 점괘가 나오면 왠지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을 위로받기 위해서 네. 점집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세를 보면서 사실 나의 성향을 내가 모르고 사는 경향들이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네. MBTI에 또 맹신하지 않습니까? 맹신하는 것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점괘를 봐주는 무속인 같은 경우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맞췄을 때 어머 알고 있네?의 놀라움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수긍해야 될 것 같은 얘기들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정체성 또는 네. 나의 성향 이걸 또 점을 통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심심할 때 온라인 통해서 점을 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보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래도 정체성만큼은 자기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사주 타로 보면서 어쨌든 뭐 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실제 네. 뭐 1층, 2층 카페에서 사주 타로 이렇게 간판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우리 꼭 이제 이거 켜놓고 회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점도 볼 수 있고 관상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하니까 이게 퍼질 수밖에 없네요. 워낙 이제 도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그쵸. 봐야죠. 사실 홍대나 연남동이나 대학로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주 타로를 봐주는 것도 있지만 네. 과거에 이제 어머님들은 봉천동이나 미아리를 많이 찾으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 연륜이 있으니까 나의 자녀 이야기나 또 남편 이야기, 우리 남편이 바람피지 않는지 이런 것들 다 무속인들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무속인을 직접 찾아가서 뭔가 내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쩌다 가시는 걸 봤는데, 저거 어른들만 가는 데인가? 약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느꼈던 게 그렇죠. 저거 어른들만 가는 데인가 보다.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엄마가 대신 나의 것을 물어봐 와주길 바라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딱 뭐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지갑이 얇아요. 네. 점괘를 보게 되면 복채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근데 들어요. 복채가 정찰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만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루 운세를 보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하루 운세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묻는 건데 네. 이 모바일 운세 앱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35% 늘었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서 2030 세대 비율이 85%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한 조사에선 젊은 층 10명 중에 7명이 운세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운세풀이를 즐긴다. 이런 조사도 있는데요. AI로도 요즘 운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네.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 AI에 제 이제 태어난 생년월일과 난시를 네. 물었어요. 네. 평생 사주 봐줘 이렇게 아, 해서 진짜예요?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물어봤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어차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들이 학습을 해서 답을 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빅데이터죠. 이 점이라는 그러니까 것도.
과거에 제가 온라인으로 봤던 점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챗GPT에 내 이름 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 입력한 다음에 오늘 업무 관련 운세 봐줘.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높아져 세밀한 검토를 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네,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불안감이 큰 취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1시간가량 GPT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운세나 사주를 봐줘. 이렇게 해서 나의 미래를 점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전철이나 이럴 때 그 신문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 있죠. 있었죠. 네. 특히 스포츠 신문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인기였죠. 네. 그럼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서 있으면 앞에 아저씨가 이렇게 신문을 들고 있는데 항상 그 오늘의 운세를 맞아요.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으면 저 뒤에서 나는 뭐지? 용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네. 뭐 70 몇 년생 무슨 띠 맞아요. 이게 몇십만 또는 70년대 같은 경우는 뭐 한 해 출생한 인원이 100만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정점이었죠. 네. 그들의 운세가 다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뭐 네이버 나오면서 오늘의 운세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수준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그렇고 앱을 다운받아서 보는데 10대, 20대, 20대가 특별히 많다라는. 출근하기 전에 확인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기분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좋은데 기운을 받아서 왜 희망 고문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좋게 나오면 아침부터 좀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뭐 아니면 도인가요? 사실 근데 지금 저연령층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운세를 좀 뭐 맹신까지는 아니지만 꽤 믿는다라는 설문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감 때문에 AI를 통해서 또는 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운세, 사주, 타로 이런 것들을 보지만 이런 것들을 보물해서 불확실성 또는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신뢰도에 대한 조사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 조사가 13세부터 69세 상당히 넓은 폭으로 조사가 됐어요. 네.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일단 지금 타로 카드를 보면 실제로 고민이 해결된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타로를 보는 거잖아요. 10대, 20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0대의 경우 50%가 넘었고요. 20대도 41%. 그런데 30대로 갈수록 40대, 50대가 될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20%대예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보긴 하지만 뭐 실제로 고민이 해결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게 나이 들수록 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신뢰도와 관련된 비율을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 연령대로 보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이 비율이 55%입니다. 과반 그리고 이상. 네. 이 불안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비율도 42%인데 네. 일단 저연령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주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제로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10대, 20대, 10대가 40%가량 되고요. 20대도 51%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비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지만 이것 때문에 오늘 운세가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나의 하루가 부정적이진 않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점집을 여러 차례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뭐 여름에 물가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들. 네, 그런데 여름에 물가를 갔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 그렇다면 사실 이건 그냥 뭐 무속인의 의견일 뿐이야라고 그냥 넘기지 이걸 가지고 나의 여름철이 걱정이 돼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저는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비율이 젊은 층 그러니까 걱정돼요. 점괘가 나쁘게 나면 걱정돼요라는 비율이 네. 젊은 층은 높지만 나이 들수록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주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반영한다. 이 질문에 대한 비율도 10대, 20대는 높은데 그 이후 세대는 낮습니다. 보통 예전에 이렇게 점집 뭐 사주 보러 간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정말 알고 싶어서 내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테이프 끊는 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입을 앞두고 내 자식의 어떤 네. 그래서 뭐 기독교 다 상관없어요. 일단 가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 거 미래를 보는 거 말고 약간 왜 친한 친구들 간에도 털어놓기 힘든 자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터놓는 게 오히려 편해서 그래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면은. 왜냐하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내가 아는 지인한테 네. 나의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들, 고민들 뭐 이런 약점들, 것들을 털어놓게 되면 요즘에 뭐 유튜브 컨텐츠 그런 컨텐츠 정말 많지만 네. 친한 사람에게도 나의 약점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어딘가에 누설하게 돼 있어요. 너 그래서.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마. 그 친구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뭐 이야기하다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그럴 있는 수도 부분이잖아요. 있고요. 네. 그렇지만 무속인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자, 이분만 보고 안 볼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어딘가에 가서 떠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해우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 네, 살다 네, 보니까. 네. 그 해우소의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무속인을 찾고 점집을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분도 실제 계시더라고요. 네.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으나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기라도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 알겠습니다. 이슈 좀 전환을 해볼까요? 우리 레전드들이 귀환합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이제 듣고 보고 자랐던 분들이 다시 속속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앞서 이제 점괘와 관련된 건 MZ세대 얘기라면 네네. 지금은 X세대 이야기입니다. 제발 해주세요. X세대 얘기. 네. 일단 신승훈 씨가 새 음반을 냈습니다. 냈어요? 네. 23일 날 발매가 됐고요. 와. 무려 10여 년 만입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들었거든요. 신승훈 씨. 그때 데뷔하셨으니까. 네. 신승훈 씨가 지금 58이잖아요. 그러니까 58이에요. 네. 48 이후에 음반을 안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실 깜짝 어떻게- 놀랐는데 네. 이번 음반에 11곡이 들어 있습니다. 와. 타이틀곡이 시워지고요. 네. 그리고 더블 타이틀곡 너라는 중력 추롤리 이 두 곡은 지금 이 멜론 핫백 차트에 이름을 올렸어요. 오. 그래서 여전히 신승훈은 유효하다 이런 어. 목소리들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 11곡에 대한 음반 제작만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3년이라면 보통 영화 제작 굉장히 그렇죠. 오랜 시간 걸려서 네. 영화를 만들 때의 제작 시간과도 같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앨범에 전력 투구를 했는지 이 시간에서 알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 궁금함이 들었던 게 네. 그럼 나머지 7년은 뭐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코치. 들었습니다. 아니 그 신승훈 씨가 제가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 연예뉴스를 최근에 이제 안 읽으니까 예전 기억으로는 정말 꼼꼼하게 앨범 제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정말 지독할 정도로 꼼꼼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신승훈 씨를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3년 정도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완벽주의자인데다가 약간 그런 거 본인이 있죠.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하잖아요. 작사작곡까지 하죠. 네, 이번에 그러니까. 타이틀곡 시워즈도 본인이 작사, 작곡한 거의 다 그런 했어요? 곡이에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들었거든요. 네. 시워즈 그리고 너라는 중력. 어때요? 여전히 신승훈 씨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 있어서 듣는 음악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고리즘으로 계속 이제 신승훈 씨 노래가 과거 노래? 뜨잖아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부터 또 신승훈 씨의 여러 과거의 히트곡들 듣고 왔는데요. 사실 요즘엔 케이팝이 유행하다 보니까 과거의 노래들 잘 안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노래들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그렇죠.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어요. 네. 네, 신승훈 씨 말고 또 있습니다. 있죠. 네. 남자분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가수죠. 고해. 네. 참 노래방에 가서 많이들 불러요. 쉬운 곡 아닌데. 절대 시도하면 안 되는데 꼭 시도를 하더라고요. 많은 남성들이. 그래서 많은 여성들을 실망시키죠. 네. 네. 브락의 전설 임재범 씨가 3년 만에 정규 8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노래는 뭐 임재범 씨도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는데 힘을 많이 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과거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대신에 감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들을만 할 거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팬들을 향한 노래를 발표했어요. 네. 인사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은 뭔가 후렴구가 위아더 월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임재범 씨의 기존 곡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뭐 임재범 씨의 무대를 기다리시는 분들 네. 11월 대구를 시작으로 또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어요. 11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뭐 팬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가수의 귀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있죠. 있죠. 무려 활동- 6년간의 네. 침묵을 깨고. 활동 33년 차입니다. 김건모 씨. 네. 네, 임재범 씨는 40년 차고요. 신승훈 씨는 35년 차.
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오는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내년 1월에 서울에서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네. 사실 김건모 씨는 아픔이 있었죠. 아픔이 있죠. 네, 2019년에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당시에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에 검찰에서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바로 활동을 시작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백기를 갔다가 이 공백기를 깨고 이번에 콘서트 활동 소식을 전한 거고요. 네. 또 양파 씨 소식도 들립니다. 아, 양파 씨 노래 너무 잘하는데. 네, 애송이의 사랑, 네. 여고생 가수, 1996년 데뷔한 아, 네, 96 11월 년. 8일 서울을 시작으로 27년 만에 전국 투어 콘서트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양파 씨는 노래 그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시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양파 씨 같은 경우는 뭐 성시경 씨의 거리에서라는 곡도 양파 씨한테 처음 갔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윤종신 네. 씨가 가장 처음 제안했던 가수가 양파 씨예요. 근데 아. 양파 씨가 곡 고르는 어떤 취향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사한 노래들 중에 히트곡들이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다림이 안타깝네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그것도 다 운인가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저 정말 궁금했는데 들국화도 콘서트를 합니까? 콘서트를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이미 지난 했어요? 20일과 21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콘서트를 했고요. 네. 40주년 기념 콘서트였어요. 와. 네. 그리고 신곡이 발표됐는데 신곡 제목이 축하해요라는 곡입니다. 전인권 씨가 네. 자작곡한 곡인데요. 네. 2014년 전인권 밴드 이후에 무려 11년 만에 무대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들이 그냥 나온 게 이제 오래 쉬었으니까 나와봐야지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순 없죠. 왜냐면 어차피 가수들의 활동이라는 게 상업적인 활동이잖아요.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팬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가요 톱10은 그거 참 자주 보거든요. 옛날 가요톱 네, 손범수 씨가 진행했던 그 가요 톱10. 네. 그런데 그 조회수가 꽤 잘 나와요. 그러니까 X세대 같이 그때 무대를 추억하고 싶은 네. 그러니까 노스텔지어가 그리운 네. 향수에 젖어들고 싶은 세대의 수요도 있지만 네. 젊은 세대들 네. 특히나 제가 아는 지인의 따님이 중학생이래요. 네. 근데 중학생인데 아빠 엄마가 알고 있는 곡,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곡과 가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가요 톱10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다 듣고 봐서 그 노래들, 그 가수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노래가 좋은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팬층의 유입까지 가능한 것. 그러네요. 이게 아마 전략적으로 지금 내가 음반을 내도 여전히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이들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신승훈 씨 설명을 드리면서 네. 듣는 음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이 좋았어요. 듣는 음악. 요즘 케이팝을 보면 춤을 출 줄 알아야 되고요. 랩도 가능해야 되고요. 영어 가사도 네. 숙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네, 저희는 소외감을 느끼죠. 네, 30대 중반 이후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보이는 음악, 보는 음악이죠. 그러다 보니까 40, 50대 같은 경우는 괴리감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시간에도 K-팝 소식들 전해드리기는 합니다만 네. 이게 반가운 반면에 내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의 영역은 아닌 거야.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노래방 떼창의 경우도 8, 90대 가수, 8, 90년대에 인기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가수들 네. 다수의 히트곡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수들의 곡은 떼창이 가능하지만 지금 K-팝 가수들의 곡은 노래방 가서 선곡하기도 어렵지만 떼창은 불가능하죠. 더구나 랩까지 나오면은 거의 네, 불능에 팬덤만 가깝죠. 가능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인기 있었던 가수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계산하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야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야구 열풍 뭐 예능에서 저도 봤어요. 이제 요즘은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스포츠 관련해서 예능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게 가장 인기 있습니까, 요즘? 일단 JTBC에서 지금 네. 지난 월요일에 네. 최강야구라고 한다면 은퇴한 야구 선수들의 네네. 다시 재도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즌 1 때부터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시즌 4가 7개월 만에 지난 월요일에 공개가 됐고요. 지금 시즌 4군요. 네. 그리고 최강야구와 경쟁 구도를 벌이고 있는 게 유튜브 컨텐츠로 불꽃야구입니다. 아, 유튜브예요? 네. 아. 유튜브 컨텐츠인데 이 네. 불꽃야구의 경우 시즌 1, 2, 3 이 최강야구의 제작진 그리고 코치진, 감독진, 선수들 그대로 불꽃야구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동했습니까? 네, 경쟁 구도가 펼쳐졌는데요. 네. 뭐 공교롭게도라는 표현을 붙이기에는 글쎄요, 의도했을까요? 야구가 없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아. 월요일이다 보니 최강야구도 지금 월요일 밤 10시 반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불꽃야구의 이 야구 컨텐츠가 공개되는 시간도 네.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이렇게 보면 시간차가 있으니까 뭐 불꽃야구 본 다음에 최강야구 JTBC에서 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불꽃야구 이 영상 컨텐츠를 보면 2시간 반이 넘어요. 2시간 반이 넘어요. 왜냐하면 야구의 시간을 보면 일단 야구 경기하는 장면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2시간 반에서 요즘 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꽃야구를 보고 최강야구까지 이어서 보기엔 한 6시간. 약간 체력적인. 그러니까 물론 방송에서는 이제 최강야구는 그렇게 길게 방송을 하지 않지만 그렇죠. 불꽃야구 보고 최강야구까지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약간 암시를 해주셨지만 기존의 어떤 팀들이 그대로 불꽃야구로 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잠깐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JTBC하고 제작사 스튜디오 뭐 C1 이렇게 네. 갈등 속에서 이렇게 갈라진 걸로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갈등이 있었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갈등이 네. 지난 2월에 수면 위로 드러난 건데요. 당시 JTBC가 스튜디오 C1에 대해서 최강야구 과정에서 너무 이 제작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작비를 청구한다. 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모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횡령을 저질렀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C1 측이 제작비 과다 청구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오히려 JTBC 갑질이 있었다. 아.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요.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C1이 기존의 최강야구 출연진들을 다 이끌고 불꽃야구, 아. 야구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불꽃야구 뭐 지금 팬덤이 결집돼 있는지 꽤 됐고요. 그리고 JTBC는 여기에 새로운 코치진, 선수진, 뭐 감독, 제작진을 꾸려서 최강야구 시즌 4를 만들게 된 건데 네. 지금 일단 저작권 때문에 JTBC가 이 불꽃야구 스튜디오 C1을 저작권 침해로 또 관련해서 법적 대응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법적으로도 분쟁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장외애로는 뭐 이게 같은 플랫폼은 아닙니다만 네. 누가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냐 뭐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불꽃야구 팀이냐 최강야구 팀이냐 혹은 JTBC 편이냐 아니면 유튜브 이쪽 편이냐 그렇죠. 약간 서로 그 갈등 관계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불꽃야구에 출연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 최강야구에는 이종범 감독이 네.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종범 감독이 이제 지금 최강야구의 감독을 맡게 된 건데 사실 지금 이종범 감독 같은 경우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최강야구 감독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KT 위즈 코치였거든요. 네. 그런데 6월에 시즌 중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난 최강야구로 옮기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 팬들이 프로 무대를 외면한 거냐, 네네. 결국 예능인이 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고요. 그렇군요. 지난 월요일 방송을 보면 힘든 시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 야구 팬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과도 그런데 했군요. 이 방송에 보면 김응용 전 국가대표 감독이 나왔거든요. 네. 이종범 감독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욕 먹어도 괜찮다.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욕 먹으면 오래 산다. 네, 그런 이런 또 얘기까지?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자 야구를 소재로 한 예능도 곧 오픈합니까? 네, 11월에 한 11월에? 종편 채널을 통해서 방송될 예정인데요. 네. 이게 기존의 뭐 스포츠 예능이라고 하면 스포츠 선수들 조금 그리고 연예인들 연예인들. 많이 어. 이런 구도잖아요. 네네. 출연자들을 보면.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오. 일단 선수로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신수지 씨, 네. 또 육상 선수로 큰 인기를 얻었던 육상 카리나라고 불렸던 김민지 씨가 합류를 했고요. 네. 또 핸드볼 국가대표였던 김호나 씨, 또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성현 씨 등이 참여를 했는데 감독이 추신수 씨가 맡고요. 감독이 추신수. 네, 그리고 이 야구단 단장이 박세리 씨입니다. 어머나. 지금 그래서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박세리 씨가 직접 선수 영입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 조합이? 그러니까 사실 네. 연예인들이 스포츠 예능에 출연을 하게 되면 이들의 성장기가 그려지잖아요. 네네. 물론 성장기가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야구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더 발빠른 성장기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발빠른. 그리고 네. 뭐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예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차별점이 있어서 그러네요.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 야구 예능 요즘 이제 그 스포츠와 예능이 결합된 프로그램들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구에는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뭐 팁이랄까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일단 지금 아까 여성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하는 야구 예능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꽃 야구와 제가 최강 야구 재미있게 보는 팁을 알려드리면 네. 불꽃 야구 같은 경우는 현장 직관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불꽃 야구 팀이 과거 이제 레전드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 무대가 아니고 이들이 이제 맞상대하는 선수들이 고교 야구팀 또는 대학 야구팀이에요. 그런데 12,000장 현장 티켓이 다 매진이 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만큼 인기가 많아요. 와.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선수 팬미팅도 가능하고요. 그러네요. 하프타임 특별 공연도 있고 응원단 무대도 볼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고요.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접속. 네. 지난 월요일 유튜브 실시간 접속자가 21만 명을 넘어섰는데 진짜. 불꽃 야구 팀에 따르면 네. 그 수치 자체가 국내에서는 2위라고 하고요. 해외에서는 18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접자가 21만? 네. 와. 그러니까 공개하자마자 동시 접속자가 11만이었고요. 보는 네. 날에 이제 최고 누적치가? 기록이 21만 4천 명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와. 그게 지난주 수치보다 10,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강 야구는 시청률로 비교하면 1.5%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비하면 1%가량 하락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게 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채팅이 가능하다는 거, 팬들과 그렇죠.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있고요. 그렇다면 최강 야구는 어떻게 보느냐? 일단 영상 콘텐츠 요즘엔 하이라이트 편집해서 또 올리잖아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야알못인 분들, 야구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야구 저요. 규칙까지 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보는 이해 재미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진짜 저처럼 야구 모르는 사람들 꼭 봐야 될 필수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는 방송처럼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이 아니라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 내서 또 스포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풀 달아주시고요. 네, 악플은 자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상희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